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씩 저 같이 보면서 답들 체크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단어 가지고 뒤에 모양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일단 이 녀석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끊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to라고 하는 to 부정사에서 끊어서 set up a barrier라고 하는 게 동사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 또 쓸데없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럼 빈칸부터 accident까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누구의 자리예요? 수식어의 자리예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명사가 남아 있습니다. 수식어 자리에 명사만 남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어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전치사, 그 다음 두 번째가 앞으로 할 것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그 다음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형 분사 ing형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 보기에 남아있는 건 누구? to 부정사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C번이 정답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명사를 뭐로 만들 수 있는 수식어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항 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기만 보면 A, B, C, D가 죄다 뭡니까? 전치사로 공통점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정작 빈칸 뒤에는 누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 접속사. 이 네 개의 전치사 중에 모두 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접속사. 그게 바로 누구? until이 되죠. 그래서 특히나 시간 표현들 중에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가 순서를 나타내는 전후에 before나 또는 after, 그 다음 끝 시점을 나타내는 until, 그 다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 since, 이 네 가지들은 품사가 기본적으로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구성이 현혹되지 마시고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간 표현 중에 전치사 접속사가 뜻 변화 없이 다 가능한 거 before, after, until, since라는 네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3번은요. 일단 누가 보이시죠? if가 보이죠. if는 뭐로 쓰일 수도 있고 조건문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조건이란 무슨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 시점이 포함된 거고 가정이란 언제에 대한 후에, 과거에 대한 후에인데 이걸 해석상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어디에? would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있습니다. if와 would가 이렇게 같이 나와 있다면 이것은 무슨 법? 가정법이 되는 거고요. 가정법은 언제에 대한 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이기 때문에 if 안쪽의 내용이 언제 내용? 과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절을 보니까 would, have pp로 등장을 했죠. 그럼 have pp를 과거로 옮겨 놓으면 누구만 바꾸면 돼요? have를 had로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if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절에 누가 필요하다? would 또는 could 또는 might가 같이 나왔을 때를 우린 뭐라고 한다?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if 안쪽이 과거면 주절은 would, could, might라는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인 현재형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if 안쪽이 과거 완료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d가 뭐로 바뀝니까? have로 바뀌어서 have pp가 등장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if 안쪽이 should라는 현재형 의무조동사가 나왔는데 주절이 will 또는 please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바로 가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조건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에 대한 이야기들,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가정인지 아닌지는 해석하지 마시고 주절의 조동사 세 가지 누구? would, could, might가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A, B, C, D가 죄다 무엇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속성? 명사의 속성. 전치사 자체의 뜻이 아니라 뒤에 어떤 종류의 명사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앞에 나온 동작과의 관계를 살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빈칸 뒤에 뭐 있어요? ing, attracting이라고 하는 건 끌어들인다라는 동작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별로 딱히 특징은 없어요. 대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들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비록 명확한 녀석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for는 대부분 무엇으로 쓰입니까? 목적으로 쓰입니다. for를 자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or가 기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로 나왔을 때 기간이고요. 숫자가 없으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일 때만 뭐로 쓰인다? 기간으로만 쓰이게 되는 거고요. around는 지점. 그래서 어떤 지점을 주위로 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since는 어떤 시점입니까? 과거 시작 시점이 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연결을 해주는 거고, from은 시간이든 장소든 간에 처음 시작한 곳을 나타내는 게 바로 from이 돼요. 중요한 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동명사구는 시간하고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은다는 건 바로 이 사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동사 쪽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포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글 같은 걸 게시하는 거죠. 이 글을 게시하는 목적이 뭐란 얘기? 고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2단계는 앞에 나온 동작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빈칸 뒤에 누가 있죠? 투부정사. 그래서 D번호로 고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바로 누구도 투부정사랑 함께 쓸 수 있습니까? 의문사들. in order 투부정사 역시 가능합니다. 대신 차이점은 의문사와 투부정사가 만나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in order 투부정사는 말 그대로 in이에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거죠? 수식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얘가 포함한 덩어리들이 문장에 꼭 필요하냐 없어도 되냐를 판단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누가 있습니까? should be. 그럼 빈칸부터 should 나오기 전까지 컴마로 끊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그냥 동사 앞자리니까 누구의 자리? 주어의 자리예요. 그럼 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나요? 수식어가 들어가나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번에 whether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order to 이렇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장 전체에서 이 자리를 판단하는 게 우선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여섯 번째도 A, B, C, D가 죄다 무엇이죠? 전치사로 쓰이게 되는데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을 봅니다. 지난 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decade라는 게 뭘 나타낸다고요? 10년, 즉 여기에는 숫자가 포함된 거예요. 단어 자체에. 자, 그럼 무엇을 나타냅니까? 과거,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A, B, C, D 전치사의 속성을 보도록 하면 except는 제외. 근데 그냥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제외 대상을 나타내게 돼요. 뭐 누구를 제외하고 대학원생을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 대상을 위치시키고요. across는 장소로 선이나 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across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across 다음에 분야가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면적이 나오게 되면 어디 전반에 걸쳐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럼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때는 throughout으로 써도 유사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cross나 throughout이라는 게 최근 6개월 동안 전부 다 이런 분야나 면적, 즉 어떤 공간에 같이 쓰였었기 때문에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꼭 이 문제의 답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알아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기간과 공간. 근데 어차피 RC에서는 뭐로 답이 되진 않는다? 공간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버의 주의점은 지금은 뭐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근데 오버가 뭐로 쓰일 수도 있다?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오버가 부사로 쓰일 땐 뒤에 누가 꼭 나와야 한다? 숫자. 그럼 이상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over 40 resorts라고 하면 40개 리조트 이상, 즉 40개 이상의 리조트들이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래서 over가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해주는 방법은 뒤에 누가 등장하면 숫자가 바로 등장하면.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바로 나온 게 아니죠. 심지어 앞에 누가 있어요? 더. 한정사 앞에는 부사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선 전치사 자격으로 기간으로 등장하게 된 거고요. beyond는 지점이나 시점,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over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게 across랑 throughout이 비슷하다고 했죠. 장소 분야가 나오면.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throughout이 있었으면 답이 될 수 있어요. throughout은 기간 공간이 다 되거든요. 반면에 across는 공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보기에 across가 있었던 거예요. throughout이 있어버리면 걔도 내내라는 기간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보기에는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은 전치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나중에 시제를 고르는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이 나올 때 누구? since. 과거 기간이 나올 때 대표적인 for, over, in이 나오면 과거로부터 언제 끝나는 거, 현재 끝나는 걸 나타낼 때 주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뒤에 명사의 속성이 먼저예요? 동사가 먼저예요? 명사가 먼저죠. 그러니까 have pp 있으니까 since가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since는 무슨 전치사? 시점, 즉 시작하는 점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 다음 for, over, in은 기간. 이 두 개를 먼저 구별한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엔 graduate이 무엇이죠? 졸업하다죠, 졸업하다. 그러면 여긴 누구의 자리예요? 주어의 자리가 됩니다. 주어 자리 불가능한 건요? 제귀 대명사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 허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쓰일 수 있는데 소유격이면 뒤에 뭐가 필요하고 명사, 목적격이면요 전치사나 타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빈칸 앞에는 university라고 하는 명사밖에 없죠. 그럼 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그럼 남는 건 she와 hers, 주격과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 대명사는 무엇을 지칭하죠? 사물. she는 그냥 사람. 그렇다면 이 graduate이 무슨 뜻이라고요? 졸업하다. 졸업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졸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답이 된다? she가 정답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답을 골라놓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또 뭔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접속사도 없는데 뒤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심지어 문장이 뭐로 끝났습니까? 전치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면 주어, 동사라면 누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연결을 해줘야 되고 전치사 뒤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목적어의 자리. 그래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둘 다 없죠. 이 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고요.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략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도 없으나 여러분들 막상 문장을 나중에 복습할 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생략되어 있더라. 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어차피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는 생략된 걸 당연히 보기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문장은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동사 앞에 주어인데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니까 무슨 주어? 사람 주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막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8번째는 문장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for, from 잘라주시면 되죠.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럼 빈칸부터 마침표까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일단 필요 없는 수식어 자리에 동사나 명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분사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빈칸 뒤에 이렇게 수식어가 나오면 무슨 분사를 써주게 되죠? 수동형 분사를 써주게 되죠. 왜? ing 능동은 뒤에 뭐가 필요하고 목적어, pp는 수식어가 필요해서 뒤에서 구, 분사 구가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 무슨 동사는? 자동사는 뭐만 붙인다? ing만 붙인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영어의 자동사가 누굽니까? 오고 가는 이동과 관련됐거나 또는 증가, 감소하는 동사들이 바로 무슨 동사들? 자동사들이 돼요. depart 무슨 뜻이에요? 출발하다. 그 말은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동하고 관련된 거죠. 무슨 동사란 얘기예요? 자동사란 얘기예요. 그럼 자동사는 수동형 분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ing 능동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일형식 자동사들은 기억을 해두셔야 이런 문제를 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9번째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9번째 같은 경우엔 A, B, C, D가 일단 수식어와 관련이 된 건데 자리부터 살펴볼게요. have, pp 사이라는 건 누구의 자리? 부사, 다음 중 부사가 아닌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B번의 so that은 바로 접속사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very, yet, ever 얘들이 부사인데 ly로 끝나지 않았죠. 이런 걸 저는 기능형 부사라고 합니다. 즉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사들이에요. 대부분 ly로 끝나는 애들은 잘라내면 뭐가 나와요? 형용사. 그 형용사의 뜻을 그냥 이어받아서 수식어 자리로만 들어간 거지 특수 목적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ly로 끝나지 않은 부사들은 정확한 기능을 알고 문장에 대입을 시켜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yet이라는 녀석은 앞에 누가 쓰이거나 not, 뒤에 to 부정사, 즉 무슨 문장에 나와야 돼요? 부정문. 꼭 not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정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hardly, scarcely, never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부정문이면 yet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ever라는 녀석은 기생단어입니다. 즉 혼자서는 기능을 절대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동반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로 절대 뭐뭐 않게 hardly ever. 그 다음 접속부사로 혹시 뭐뭐해서 if ever. 그 다음 뭐뭐 이래로 쭉 ever since. 여태까지 중 가장 낫다라는 의미의 비교급, 최소한급 ever 형태로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already. already는 이미 벌써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미래하고만 안 쓰면 돼요. 그래서 과거나 완료 시제에 쓰이게 되고요. 어디에 쓸 수 없다고요? 미래. 그 다음 어디에도 쓸 수 없다? 부정에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얘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얘는 오로지 부정이 쓰이지만 얘는 긍정문에만 쓰여야 쓸 수가 있습니다. 체크 됐나요? 자, 다음 10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는 빈칸 뒤에 누가 있죠? 주어, 동사. 그렇다면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지게 되죠. 다음 중 접속사가 아닌 것은요? C번, therefore 부사입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 D번, 기본은 전치사가 됩니다. 그럼 접속사는 두 가지예요. as if하고
while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 as if는 무엇을 나타내는 접속사? 비유, while은 반전이나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됩니다. 토익은 주로 어떤 문맥을 얘기한다고 했나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as if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찍기식 같으니까 while이 왜 답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대명사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some, 그 다음 others. some이 바로 뭘 나타내요? 일부를 뭐 한 거죠? 선택, 뽑은 거죠. 그럼 나머지가 others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얘는 동시동작 또는 반전 두 개 뜻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앞에 있는 물건들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 고를지 몰랐죠? 그럼 이게 some, 일부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그 동시에 나머지들이 되는 거죠. 바로 some others 구조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들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반대적인 상황을 나타내주기 위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some others 구조는 파트 6에서 많이 나와요. 대명사 문제로 해가지고요. 앞문장에 some이 등장했으면 뒤에 others가 짝이 돼서 등장하는 형태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됐어요? 예.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A, B, C, D가 죄다 뭡니까? 접속사입니다. 일단 접속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부터 체크한다? 동사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현재가 나왔는데 누가 등장했나요? 미래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접속사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미래 시점이 포함된 녀석이어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로 누구?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의 접속사의 특징을 보면 whether는 모르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부사절일 땐 누가 꼭 동반해야 합니까? or가 동반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because라는 녀석은요. 원인 only if니까 조건 although 반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접속사의 종류는 두 가지 누구? 시간이나 조건인데 그에 해당하는 녀석은 C번에 if가 포함된 녀석밖에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엄청 오래 지체가 됐겠죠. 그래서 일단 접속사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시제적 특징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해석이 필요할 때도 대부분 어디 위주로? 동사, 즉 두 개의 동작 위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12번 보시도록 하면 12번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Feel free, 편하게 느끼세요. 문장이 끝났죠? 그럼 빈칸부터 마침표까지는 더 이상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근데 그 없어도 되는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명사가 남아 있게 되죠. 그러면 명사라든지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명사를 수식어로 바꿔주기 위해 쓸 수 있는 세 가지는 누구라고요? 전치사, 투부정사, 분사 중에서도 ing 분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투부정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would like to. would like to 한 단어로 바꾸면 want to랑 똑같은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말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미래 얘기로 투부정사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will. 조동사 뒤엔 누구 자리? 동사 원형의 자리.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힌트를 하나 줬어요. 어디에? D번에. ing나 ed는 누구한테 붙이죠? 동사. 우리 동사 원형이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C번이란 얘기죠. is는 쉬운이라는 형용사. 이 R이 붙었다는 건 무슨 급? 비교급. 그럼 얘도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우리 비교 구문들은 어떤 품사 가지고 만들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s가 형용사라는 걸 정확하게 몰랐어도 is, a를 보고 일단 뭐는 아니다.
동사는 아니다라는 걸 확신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is드라는 단어를 본 순간 D를 떼면 뭐가 나오는구나? 동사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참고를 하면 is는 품사가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명사도 됩니다. 동사로는 완화시키다, 쉽게 하다. 명사로는 쉬움 완화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답으로 필요한 건 뭐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힌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얼토당토 않는 조합이 보기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순이나 그 단어 조합상으로 성립이 되는 보기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보기들을 충분히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4번째 보도록 합니다. 14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잘라주시면 되죠? To stay and work rate 이라고 되어 있죠. and 부분 끊어주시면 work 무슨 동사? 자동사. rate 부사. 그럼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늦게 일하는 거죠. rate는 부사도 되고 뭐도 된다? 형용사. 그럼 stay는 이형식 자동사니까 얘한테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얘한테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nd가 겹치는 걸 한 번만 써주게 되는 겁니다. 늦게까지 머물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차피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럼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기는 죄다 뭡니까? 대명사. 대명사는 원칙상 수식어인 부사 자리에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한 녀석 허용한 게 누굽니까? 제귀 대명사예요. 단, 제귀 대명사는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주어랑 같아야 하죠. 주어가 누구예요? 미스터. 그러니 뭐로 쓸 수 있습니까? himself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좋은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등장해 있느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직역해 볼게요. have no choice. 뭐가 없대요? 선택사항이 없대요. 그래서 but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to 부정사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b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한 번에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but에서 그냥 자르기보다는 어디만 보시면 돼요? to 부정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건 요 동작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to 부정사를 써준 이유는 선택이라는 건 역시 내 손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사 choose 뒤에도 목적어로 뭐 나와요? to 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맥락으로 같이 쓰이게 된 겁니다. 자, 다음 15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5번째는 보기만 보면 무슨 문제 같습니까? 전치사 문제 같죠. 근데 빈칸 뒤에 누가 있어요? 동사 원형. 이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전치사였다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더 명사가 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더 contract negotiations라는 명사구가 또 나왔다는 건 얘가 동사 기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전치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to 부정사의 to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무슨 뜻입니까? 요구하다.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사람에게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것을 요구하게 되겠죠. 몇 형식 구조예요? 5형식 무슨 류 동사들? 시키다류 동사들이죠. 그럼 여기서 답이 된 to 부정사는 무슨 역할? 목적 보호 역할로 답이 된 거죠. 물론 이것까지 몰랐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치사 문제는 두 번째 어디 보라고 했어요? 동사 보라고 했죠. 얘를 본 순간 여기가 미래에 할 것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제대로 체크 못 하셨더라도.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뒤에 나와 있는 파트 6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 6 이메일이 등장을 했고요. 일단 2월 4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지금 체크하고 가고 있어요? 시간. 이유는 시제 문제 때문이에요. 파트 6는요. 시간 수식어가 딱 보이는 시제 문제가 파트 5처럼 있기도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글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보내진 이 시기가 바로 언제가 된다? 현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2월 4일보다 전 날짜가 나온다면 그건 과거가 되는 거고 2월 4일 이후 날짜가 나온다면 미래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도 아마 첫 번째 문제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I 다음에 누구의 자리입니까? 동사의 자리. 수일치 다 가능하네요. 그 다음 수식 BPP인 수동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I부터 마침표까지는요. 시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6는 앞문장 또는 뒷문장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그 빈칸 다음 문장에 Miss Morri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누가 겹쳐요? 버리스라는 사람이 겹치죠. 제가 일단 단어 뜻은 정해져 있잖아요. 컨택은 뭐예요? 연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연락을 한 시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줬대요. 말해준 게 언제예요? 과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과거의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에 이 사람한테 연락했다는 얘기를 언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의 얘기를 언제 끌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죠? 현재 완료를 나타내죠.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보시면 미래, 현재 완료, 현재 진행, 현재가 있죠. 자, 이 중에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 현재 완료밖에 없어요. 현재 완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체크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해당 문장인데요. A, B, C, D가 죄다 PP 형태로 등장을 해 있죠. 일단 qualified 무슨 뜻이에요?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춘 건 누구여야 하죠? 사람이여야 하고요. 그 다음 B번의 processed는 처리된. 그 다음 clarified는 명확해진. evaluation 평가된. 일단 첫 번째 비동사 뒤에 보어자리입니다. order 주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문은 일단 사람이 아니죠. 1번 제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1월 15일에 그 주문이 뭐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처리가 됐다라는 거죠. 처리는 됐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also라는 건 뭘 나타내요? 추가를 나타내죠. 이 시가 누구겠어요? Grace라는 사람이겠죠. 그녀가 말하기를 because the book is imported. 자, 그 책이 imported, 수입된 거기 때문에 it takes several days. 뭐 할 수 있대요? 며칠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죠. 일반적인 책 주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배송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프로세스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18번째는 바로 문장 넣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문장의 내용 방금 봤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배송 절차 중에서도 어떤 시간과 관련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뒤에도 보시면 뭐 있죠? 그 날짜까지 못 받으시면 버리스한테 직접 바로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배송 절차의 시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중간에도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배송 절차의 시간 얘기가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거 The item becomes available for delivery. 그 물건이 배송 가능해질 때 배송 주문은 처리가 이미 됐죠. 처리가 됐으니까 이건 가능해질 때라고 애초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보내줬는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B번 however니까 앞문장에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We will be able to order the book for you from the publisher within the next week. 다음 주 이내에 당신을 위해서 그 책 주문할 수 있대요. 이게 반전이에요. 만약에 지금 재고가 없는 거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얘는 however가 아니라 추가되는 또는 선택사항이 등장해야겠죠. 반전의 접속부사 however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C번 Please confirm receipt. receipt이 뭐죠? 수령. 영수증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수령. 영수증이란 뜻이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단독 사용이 안 돼요. 한정사라든지 복수형 어미가 있어야 되죠. 즉 수령을 확인하라는 얘기인데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때까지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수령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 D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은 그걸 언제까지? 2월 7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That date, 그 날짜. 그 날짜가 바로 언제입니까? 2월 7일이 되는 거죠. 2월 7일까지 못 받으시면 뭐 해라? 연락을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넣기 유형을 하실 때는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시어나 시제에 대한 쓰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역시 형용사 또는 분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familiar는 무슨 뜻입니까? 친근한, 그래서 익숙한의 뜻 또는 능숙한의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컴퓨터 사용에 친숙하다라는 건 컴퓨터를 잘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숙한의 의미로도 쓸 수 있고요. agree는 동의가 된 거, satisfy는 만족되고 충족된 거, acquainted는 친해진 거, 밀접해진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구매에 완전히 뭐 하시기를 희망한대요? 만족하시기를.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부사란 대부분 동사를 수식해 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complete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 완전의 완이 뭘 나타냅니까? 100%. satisfy의 만족. 만족도 뭘 나타내요? 100%. 같은 단어를 강조시킨 거예요. 완전히 충족, 만족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 satisfy는 감정 동사로 pp가 됐기 때문에 누구랑? 사람과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주어인 you가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 파트 7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은 첫 번째 무엇부터 확인하고요? 글의 종류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초반부를 공략함으로써 무엇을 찾게 된다? 주제,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펼쳤을 때 중간중간 뭐가 뚫려 있습니까? 빈칸이 뚫려 있어요. 빈칸으로 1, 2, 3, 4가 뚫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문장 넣기. 늘 그 문장 넣기 문제는 맨 마지막 문제가 문장 넣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메일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을 판단하자? 수신, 발신자. 일단 서로 같아요, 달라요? 도메인 주소가 다르죠. 일단 무슨 관계는 아닙니까? 동료 관계는 아니고요. 수신자가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자. 그럼 지문에서 to라는 수신자는 앞으로 뭐로 표현될 거고 you, 글로리아라는 사람은 I 또는 we로 표기가 될 거죠. 그 다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장, 제시 문장을 제가 미리 끌고 왔는데요. 보니까 And I require you that this. 자, 역시 뭐가 힌트겠어요? this는 앞문장에 나온 걸 언급할 때 쓰죠. This should be dealt with. deal with가 바로 무슨 뜻? 처리되다. 무엇이 처리되는 거예요? 문제점. 그러니 이 this라는 게 앞문장에 어떤 문제점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as soon as possible는 시간 수식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그 문제점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장에 문제점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정도를 생각해 놓고 우리는 문장을 초반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because 썼네요. 그쵸? because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because 아니 내가 쓴 이유라고 할 수 있으니까. I'm concerned about Jackson's interview section. 일단 뭐가 걱정이래요? 잭슨이 인터뷰한 부분. 어디에서? 에디터라고 했으니까
글이겠죠. 이 사람이 인터뷰한 게 어디에 실렸다는 얘기예요? 어떤 글 안에 실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걱정이 된대요. 이 사람이 막말을 해서 그런지 내용이 잘못 전달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1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문제인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간에 자, award ceremony, 시상식에서 some mistake, 몇 가지 실수가 make the public confused, 대중들을 뭐 할 수 있게 한대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we would like 나오면 역시 근거가 됩니다. 원하는 거니까. 즉 원한다는 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되는 거겠죠. We would like 무엇을 한대요? To correct the error. 그 문제를 뭐 했으면 좋겠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이메일을 쓴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실수가 바로 오류고 그 오류를 뭐 하기를? correct, 수정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빈칸이 없네요. 일단 몇 번은 닫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1번은 닫고 시작할 수가 있죠. 일단 이 글의 주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류 실수를 정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게 이 글의 기본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늘 그러하듯이 어떤 유형이 나왔습니까? 이메일 쓴 목적, 수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프레스라고 하면 뭡니까? 기자, 신문사, 언론. 언론을 invite 뭐 한대요? 초대 권유한대요. 어디로? 행사로. 그게 아니었죠. request clarification, 명확하게 하는 걸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correct errors가 되는 거죠. thanks step, 감사를 전하기 위한 거 아니죠. 그러니 C번이 들어갑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for what were the honor society employees recogniz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사항 문제가 되겠네요. 키워드는 누굽니까? honor society. 이렇게 특정 단체명, 고유명사들은 바꿔 쓰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앞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엔 honor society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문장에 뭐 나옵니까? honor society, 앞으로 HS라고 쓸 거래요. 이 기관은 무슨 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기관, 즉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honor society 나온 것은 HS 스텝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honor socie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상은 honor society한테 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한테? 직원에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honor society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요구할지언정 그것이 우리 기관의 직무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영리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즉 이익을 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해 봤을 때 fundraising result, 기금 모금하는 곳이에요? 아니죠. volunteer work, 자원봉사가 되죠. 자원봉사는 돈과 상관이 없죠. 이게 non-profit인 거예요. excellent presentation, 훌륭한 발표 아니고요. 그 다음 개선된 실적, 성능 역시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non-profit이 volunteer로 paraphrasing이 된 겁니다. volunteer라는 말이 지문 안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volunteer work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에 대해서 suggested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있는 거. 파트 7에서의 suggest는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뭐다? 세부사항 문제로 우리가 뭐 토익 책에서는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은 그냥 세부사항 문제예요. 잭슨이 아까 누구였죠? 상탄 사람으로 honor society의 직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e가 잭슨이란 말이에요. 잭슨이 글로리아하고 그 이슈를 논의하고 있대요. 글로리아가 누구였어요? 본인 사람. 그럼 글로리아가 누구랑 얘기했죠? 에디터하고 했는데 잭슨이 에디터예요? 아니죠. 그 다음 he mistakenly nominated, 실수로 if 후보 됐나요? 아니죠. 이미 상을 탄 거죠.
He was interviewed with inaccurate information. 그는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정보? 부정확한 정보. 이게 우리가 나왔던 주제 목적 얘기가 되죠. 그 다음 He has worked for charity foundation. 자선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비영리기관이라고 했지 자선단체라고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 단체 속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은 C번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장 넣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문장 넣기 일단 누구는 닫았어요? 1번은 닫았죠. 그럼 2, 3, 4 앞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앞에 뭐 나와 있습니까? 기관 이름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도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뭐가 필요해요? this. 그걸 뭐 해라? 정정해달라. 가능한 빨리. 그 다음 3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3번이 없죠. 예, 바로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보니까 앞에 뭐 있어요? Would you add clarified information? 바로 명확해진 정보를 잭슨 인터뷰의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뭐예요? 뒤에 LC 선생님도 계시는데 스크립트가 뭔지 모르면 굉장히 억울하죠. 스크립트가 바로 대본이잖아요. 인터뷰 대화문. 대화문에 대본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인터뷰 대화문에 명확한 정보를 좀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this가 되는 거죠. 그러니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몇 번? 4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체크 됐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여기까지였는데 역시 파트 7이나 파트 6나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문장 넣기인데요. 문장 넣기 제가 늘 해석에 어울리는 걸 찾는 게 아니죠. 무엇을 찾습니까? 근거를 찾습니다.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근거는 대부분 지시어인 대명사나 정관사로부터 그 답의 힌트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문법적인 것들 또는 어휘적인 것들 전부 다 해석은 맨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한 문장 안에서 답이 되는 근거들이 꼭 등장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